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1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도 시행되는데요. 다가오는 주요 선거 일정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를 각 선거구별로 조사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록한 명부로 투표 가능 여부와 이중투표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작성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장 선거인 명부편의 제37조부터 46조까지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소투표 신고와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도 함께 작성되고 군인이나 경찰같이 영내 근무로 선거 공보물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공보물 발송 신청도 받습니다. 선거일 20일 전인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벽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마 준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후보자는 각종 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내야 하고 거리 벽보가 붙고 차량 유세가 가능해지는 등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사용한 자금은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에서 제외되지만 후보자 신분에서는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선거운동이 펼쳐지며 22일자로 확정된 선거인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하거나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다음 주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본선거 체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본투표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가 끝나면 각 선거구별로 개표가 진행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일꾼들이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수선한 국제정세가 강원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김도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빵점을 운영하는 이현수 씨가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급등했는데 중동 전쟁으로 포장재 등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올라 걱정이 커졌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기름값 같은 오르면서도 소비자들께서 아예 지금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 저희 측에서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표 메뉴인 연어가 항공편으로 수입되다 보니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일식값도 지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내 식료품 물가는 평균 30%, 외식 물가는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반찬 추가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도 밥이 부족했는데 맨날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받고 뭐든지 추가할 때마다 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가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소비자의 외면으로 폐업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소상공인의 40% 이상이 적자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또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냐면 밀키트로 대체해서 소비하게 됩니다. 식당 가서 내가 몇만 원 쓰느냐 집에서 밀키트 먹고 말겠다 이렇게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착한 가격업소 지원 확대와 한시적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와 같은 소비 활성화 정책을 강화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맑고 건조한 날씨 속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평창군 대관령면 벽내리의 한 사유림에서 산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담배꽁초 투기가 원인으로 추정된 이 불로 국립공원 내 임야 0.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엔 정선군 임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목조주택 한 채가 모두 불에 탔고 오늘 오전 9시쯤 양양군 손양면의 한 농원에서도 불이 나 컨테이너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44개의 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8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곳은 고성, 평창, 영월, 횡성, 철원, 화천, 양구, 홍천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균형 발전, 지방 재정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정선군을 비롯해 모두 10개 군 지역이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1인당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자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마무리된 가운데 2차 지급은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1차 지급 결과 도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9만 6천여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원돼 89.1%의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2차 지급이 시작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10만 명의 도민이 대상입니다. 각 시군은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확대와 담당 직원 교육 등에 나서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선거 이후 소비 촉진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에 선정됐던 강릉시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강릉 대표 음식 10선을 선정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물회와 감자적, 초당 순두부, 짬뽕, 단오신주, 커피, 장칼국수 등 모두 19개 음식 가운데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강릉 대표 음식 10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참여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되며 19개 음식 가운데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음식을 선택해 투표하면 됩니다.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쪽에 주차를 하시면 프로축구 강원FC가 8연패로 부진의 늪에 빠진 리그 꼴찌 광주FC를 만나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강원은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 21분에 얻은 페널티킥 기회에서 김건희가 실축하는 등 공격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며 승점 1점을 보태는 데 그쳤습니다. 강원FC는 오는 12일과 17일에 강릉 홈에서 각각 대전과 울산을 불러들여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국비 15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들여 두촌면 철정리, 북창 농촌관광휴양단지 일원에 리버스테이인 홍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휴양단지에는 소규모 체류시설과 개별 텃밭, 공동 영농시설, 커뮤니티 시설, 운동시설과 쉼터 등이 들어섭니다. 평창군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3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 주요 상징물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엠블럼은 평창에 모인 강원도민의 화합과 열정을 타오르는 횃불 이미지로 형상화했고, 마스코트는 평창군 대표 캐릭터인 눈동이가 횃불을 들고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통해 역동성과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평창군은 확정된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대회 홍보와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30년) 전에 헤어진 딸과 엄마가 경찰과 아동권리보장원의 도움으로 재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1996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헤어져 연락이 끊겼고 올해 3월 원주경찰서에 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주민조회를 통해 전 남편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 딸의 DNA를 채취해서 실종 아동의 유전 정보를 관리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내 딸이 충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녀의 재회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산림재 예방을 위해 관내 송전선로 공사 현장 11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허가구역의 산림훼손과 경계침범, 재해예방 안전조치 적정성과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복구를 명령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를 포함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29일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3가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설비 설치 계획을 접수하고 에너지공단과 협의해 오는 8월까지 대상 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